이 세상에 저만큼 인간사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1, 2년이 아니고 몇 세대를 걸쳐서 축적된 남녀 만남의 스토리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몇 년 전에 이런 남자가 있었습니다. 남자 둘인데요. 둘 다 키가 훤칠하고요. 대기업에 다니는, 아니면 그런 한 분은 공기업이었네요. 그런 남성이었습니다.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던 남자들이었어요.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고, 그리고 말도 잘하고 시원시원했습니다. 호감을 가지죠. 결혼 연령이 좀 지난 친구들인데요. 그 중에 이제 좀 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에게 어떤 여성을 소개했습니다. 우리 노총각들이 자주 부딪히는 현상이에요. 강남의 압구정동에 어떤 건물이 아버지 소유였어요. 명문대 나왔고요. 좋았습니다. 직업도 좋고. 남자는 눈이 하늘처럼 높았죠. 그 당시. 여성이 남자를 좋아했어요.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남자가 손만 내밀면 이제 잘 될 수 있는 찬스를 가졌죠. 부모님도 좋아했고요.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. 그런데 남자의 또 고질병이 도집니다. 다 좋은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. 외모만 더 좋았다면, 둘이 여행도 다녔고 뭐 그런 이제 과정도 이제 좋았었죠. 다 좋은데 남자가 외모를 또 따집니다. 외모만 더 좋으면.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. 남성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. 마지막 기회. 당신이 훌륭한 건 아는데 남자로서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이다. 이젠 더 이상 안 된다. 이런 여성조차도 만나지 못한다면은, 초이스를 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다. 라는 얘기를 했지만, 그 남성은 끝내 자신의 외모까지도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B를 소개했어요. 남성보다는, 이 A보다는 조금 더 좀 인기도에서 떨어질 수 있는 B를 소개했지만, 역시 여성은 좀 자존심이 상한 상태지만 B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잘했고요. 똑같은 상황에 B는 본인의 이상형 중에 일부를 접었습니다. 결혼을 잘했어요. 잘하고 몇 년이 지난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, B는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. 외제차 타고 다니고 완전히 상전벽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아주 사랑받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. 이 여성을 거절했던 A가 가끔 문자 오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남성을 소개할 자신이 없고 소개될 수도 없다. 최근에도 연락이 왔길래 제 목소리 그게 올라왔습니다. 재혼을 만날 수 있겠냐고. 이미 남성은 자기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. 잃었고, 이제 옛날에 만났던 그 여성분들의 반 정도의 수준만 되는 여성을 만나도 괜찮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가 그렇게 본인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.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, 절제하지 못한 남녀의 차이가, 이 남성은 아이도 벌써 둘을 뒀고 정말 본인이 정말 멋있어졌고, 여성도 아무래도 있는 집 아니니까 결혼하면서 더 항상 그 품격을 유지하고 있고, 남성에게는 재혼까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죠. 똑같은 상황이 여성도 있죠. 여성 A는 역시 퀸카였습니다. 퀸카인데 약간 역시 나이 차이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. 다 따집니다. 조건을. 직업 따지고 학벌 따지고.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. 직업 좋고 학벌 좋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았어요. 1m 69, 8. 이 여성은 그 전에 만났던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, 또 다른 키까지 만족하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. 이 남성은 또 다른 여성, 키를 양보한 다른 여성이 만났습니다. 지금 결혼해가지고 역시 자녀를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. 결혼해서 보니까 키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
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참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조건이나 외모 많이 고민합니다. 어떤 분은 정확히 대놓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속으로 내숭이라고 가죠.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런 걸 쑥스러워하는 분이 계셔요.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. 그 여성에게 그게 솔직한 거다.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상대를 찾는 건 필요하다.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다. 나에게 맞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라면 그런 상대를 만나는 데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노력을 다 해야 된다. 그리고 조건은 중요하다.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도 사실은 그 주변에 만날 때 주변에 그 비슷한 그룹의 사람 만나겠지만 다 알고 만나거든요. 어릴 때 만나는 사람들 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조건, 환경들을 파악을 하고 다 사랑을 하죠. 아니 사랑을 하기 전이나 사랑을 한 다음에. 가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결혼을 보면 그분들 또한 최초에 만나서 그 상대가 느낌이 통하지만 대화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소위 호구조사죠. 나이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서로 괜찮다 싶을 때 교제로 넘어갑니다. 결혼정보회사는 조금 더 치열한, 좀 더 정직한 장이죠.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밀당이 필요합니다. 밀당. 우리가 밀당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상대 이성을 만난 다음에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있는 과정을 밀당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밀당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. 어떤 내가 조건들을 좋아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려놓는 이게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 조건을 내려놓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옵니다. 지금도 많은 남자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 만나놓고 못 내려놔요.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. 남자가 내려놔야 될 그 밀당에 배우자 조건의 밀당에서 내려놔야 될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여성의 외모, 여성의 집 가정 환경, 여성의 나이 이런 거겠죠. 아니면 가정 환경 대신에 여성의 현재 자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. 나이와 외모가 중요할 겁니다. 그러나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됩니다. 꼭 내려놔야 됩니다.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의 학벌, 직업 그리고 키를 많이 볼 겁니다. 키와 학벌, 직업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에 하나 키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아니면 학벌이나 직업 중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려놔야 됩니다.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성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서 배우자를 만난다. 아니 나이가 지나지 않더라도요. 세상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성을 만나는 나이에 있어서는 밀당은 필요합니다. 어떤 조건은 이 밀당은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이런 거는 그 반드시 지켜나가지만 이런 조건은 버리겠다라는 과감한 그 손절매라고도 하죠. 그런 밀당, 주고받는 게 필요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혼을 한다 못한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래야 된다고.